세 가지의 주안점을 갖고 갈 거예요. 세 가지의 주안점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구 공전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지구 공전의 증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증거에서 중요하고 별내사 시험에서 지면제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구 공전의 증거 세 가지가 이제 첫 번째 청킹, 첫 번째 가장 주안점에 해당하는데요. 지구가 지금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지구가. 자, 여기 1번에 위치해 있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니까 6개월 후에는 지구가 여기 이제 2번의 위치로 이제 오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까 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별을 관찰하면 그 별이라고 하는 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상의 구인 천구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별을 갖다 관찰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제 위치에 정지하고 있어요. 별이 제 위치에 정지하고 있을 때 지구 1번의 위치에서 이렇게 별을 놓고 관찰하고 그럼 천구상에 붙어 보일 겁니다. 별 1번이 붙어 보일 것이고 지구 2번의 위치에서 저 별을 관찰하고 있으면 여기 지금 이제 별 2번의 위치에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 지구 공전의 증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 6개월을 간격으로 해서 저 지금 현재 멀리 떠 있는 별들을 관찰을 하고 있으면 별은 제 위치에 정지하고 있거든요. 별은 제 위치에 정지하고 있고 지구는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공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각이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저 멀리 천구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상의 구에서. 연주시차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치면 이 각도 6개월을 기준으로 생기는 이 별을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에서 절반을 치른 각이죠. 절반을 치른 각을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초단위로 나타내. 초단위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도는 도가 있죠. 도가 있고 분이 있고 초가 있거든요. 도가 있고 그다음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도가 60초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도가 60분 먼저 60분과 똑같고 1분이 60초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저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1도라고 하는 것은 3600초에 해당한다. 1도라고 하는 게 3600초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도라고 하는 것은 3600초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연주시차 저 초단위는 엄청 작은 각이죠. 그죠? 저거는 정말 초단위는 상상할 수 없이 작은 각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광학 현미경, 광학 만원경 갖고는 지금 현재 잘 구분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대형 만원경 있죠. 뭐 이제 천문대에 존재하고 있는 대형 만원경을 사용해야만 저 초단위가 계산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따로. 이게 뭐 대표적인 천문대, 그리니치 천문대 같은 데 있죠. 그리고 뭐 그리니치 천문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큰 천문대에 가면 대형 만원경이 있거든요. 그 대형 만원경에서는 저 초단위가 계산돼서 직접 나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연주시차 1초가 있을 때 연주시차 1초가 관찰되었을 때 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냐면 조금 별을 갖다가 멀리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예를 들면 별이 좀 멀리 갔다는 얘기야. 별이 이렇게 좀 더 멀리 있었으면 지구는 같은 위치에서 공전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연주시차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별 1번의 위치가 있고 여기서 지구 2번의 위치를 관찰하게 되면 별 2번의 위치가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보이시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주시차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주시차 P초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주시차 P초의 값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별 1초, 그 연주시차 1초를 우리가 1초가 나타냈을 때 그 별까지의 거리를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아주 많이 중요한데 1파섹이라고 그래요. 1파섹. 1파섹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1파섹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1파섹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라이트 이어 있죠. 라이트 이어.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천문 단위에 들어가는 게 AU가 있어요. AU라고 하는 1AU는 지구로부터 지금 현재 태양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1AU라고 잡아줍니다. 1AU 천문 단위요. 근데 그쵸 AU가 있고 라이트 이어가 있는데 라이트 이어는 광년이죠. 광년에 해당하는데 1파섹은 3.26 광년에 해당해요. 3.26 광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26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거든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저건 지금 현재 라이트 이어로 따져보면은 라이트 이어의 3.26광년이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에 해당하겠죠. 이해가시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초에 해당한다. 1파섹이다. 그것은 3.26광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주시차를 통해서 우리가 저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공전의 증거에 해당하고 연주시차에 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똑같은 별이라고 하더라도 공전 궤도가 길어버리면 연주시차가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공전 궤도가 만약에 길어요. 길다 이렇게 하면 좀 크다 이렇게 볼까요? 연주시차가 지금 이제 공전 궤도가 만약에 커버리면 행성 2번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행성 2번이. 행성 2번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전을 하고 있었다면 연주시차가 크게 나타나겠죠. 공전 궤도가 커버리면 연주시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렇죠? 각도를 한번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저 연주시차 P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연주시차 P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전 궤도가 커버리면 연주시차가 크게 나타나니까 별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좀 어렵고 두 번째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 저거는 100파섹 이내의 별만 좀 관찰이 돼요. 100파섹 이내의 별이다. 100파섹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1초가 1파섹이니까 100파섹으로 나오려면 이게 거리가 연주시차분의 1이에요. 별까지의 거리는 다름 아니라 연주시차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파섹이라면 0.01초죠. 100파섹이라면 연주시차 P가 0.01초에 해당한다. 0.01초면 도대체 얼마나 작은 각도입니까? 상상할 수 없이 작은 각도죠. 그러니까 100파섹을 넘어가 있는 별을 갖다 관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계점 두 가지가 무엇이다? 공전 궤도가 만약에 커버리게 되면 연주시차가 크게 측정이 된다. 그게 첫 번째 한계점이고요. 그건 두 번째 한계점 같은 케이스는 100파섹 이내의 별만 관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주시차. 알겠죠, 여러분? 연주시차 정말 잘 나옵니다. 지구의 공전 결과로서 별에 대한 지면제 직선, 그 직선각의 절반이다.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연주시차 P초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별까지의 거리가 AU라고 하는 천문 단위가 있는데 저 AU라는 천문 단위는 아스트로노믹 유니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 단위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라이트 이어다. 라이트 이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라 광년에 해당해요. 지금 광년에 해당하는 거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걸 우리가 광년이라고 하고요. PC는 파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연주시차 1초를 1파섹이라고 하는데 3.26 광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계점은 측정거리 한계가 있다는 게 100파섹 이내의 별만 관찰이 가능하지 100파섹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현재 측정거리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전 궤도 반지름의 차이에서 연주시차가 지금 현재 다르게 측정이 돼버리니까 별까지의 거리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측정이 되게 힘들다. 이게 진짜 두 번째 한계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구 공전의 증거는 광행차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행차요. 광행차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다. 정말 다 중요하다.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행차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무엇을 광행차라고 하는 거냐면 만약에 막 달려가면 우산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우산 이렇게 달려갈 때 똑바로 쓰지 않죠. 앞으로 약간 좀 기울어야 되죠. 앞으로 약간 기울어야지 비를 덜 맞게 돼요. 또 바람이 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앞으로 더 기울어야 되죠. 그렇죠? 광행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공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구에 들어오는 지금 현재는 태양빛이 약간 비스듬히 들어온다는 얘기야. 태양빛이 직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구의 직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태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양빛이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산을 기울이는 현상과 똑같은데 지구가 이렇게 공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죠. 천구의 적도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고 있을 건데요. 계속 이동합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황도상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태양이 황도상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결론적으로
태양빛이 이렇게 오고 있었죠. 태양빛이 오고 있었는데 태양빛이 오는 빛의 속도는 c라고 합시다. 그죠? c라고 하게 되면 약간 비스듬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있으니까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v라고 하게 되면 v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실제로 태양빛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겠죠. 얘가 지금 현재 공전 속도가 있고 태양빛이 원래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앞에서 비스듬히 기울어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관찰이 되는 태양빛의 각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 관찰되는 태양빛의 각도라는 것.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연주 광행차 현상이라고 그래요. 광행차. 광행차 현상이다. 광행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지금 현재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야. 세타 각도가 지금 현재 약간 기울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합력을 내야 되니까 합력을 내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값을 잰다 보면은 지금 약간 기울어지는 각도 세타 값을 한번 재보면 그 세타 값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세타 값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타는 여기가 세타가 아니고 여기 위에가 세타, 여기가 세타가 아니고 아래쪽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관찰이 되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시다. 실제 태양빛이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세타 기울어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건 관찰된 태양빛이다. 검정색이 관찰된 태양빛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정색이 관찰된 태양빛이기 때문에 저 세타를 갖다가 우리가 연주 광행차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타 값이. 저 세타 광행차 각도의 차이인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 c분의 공전 속도 v다. 빛의 속도 c분의 공전 속도 v다.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이 빨간색으로 온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지구에서 관찰될 때는 저 검정색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세타 값을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해서 이 세타를 통해서 지구의 공전 속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태양빛의 지금 현재 빠르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C를 알고 있기 때문에 V를 예측해 볼 수 있구나. 태양빛의 지금 현재 속도를 알고 있으면 V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주 광해차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탄젠스 테스타라고 하는 것은 C분의 V다. C라고 하는 건 빛의 속도에 해당하고 V라고 하는 건 지구의 공전 속도에 해당한다. 지구의 공전 속도를 광행차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꽤 중요한 것인데 세 번째는 다름 아니라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요. 도플러 효과요. 도플러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음파나 아니면 지금 이제 파동에서 나타나는 건데 음파라든지 혹은 빛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파나 빛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음파로 나타날 때는 근거리로 다가오는 기차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거리로 다가온다. 근거리로 다가오는 기차가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근거리로 다가올 때는 소리의 세기가 세집니다. 근거리로 다가오고 있을 때는 소리의 세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의 세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는 것. 그죠? 당연히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차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소리의 세기는 정상적인 세기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은 짧아지겠죠.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관찰자가 있을 때 멀리 있었던 기차였다면 파장이 이렇게 길게 지면지는 느껴지는데 파장 길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기차가 다가와 버리면 파장이 이렇게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관찰자는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보이십니까?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파장이 짧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파장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높은 음소리로 들린다는 얘기야.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자연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높아지는데 진동수가 높아지는 소리를 진동수 F가 높아지는 소리를 우리 고음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고음의 소리라는 것 이해가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높은 음의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근거리로 들어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원거리는 반대겠죠.
만약에 이제 기차가 멀리 간다. 원거리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거리로 갈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리의 세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소리의 세기가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소리의 세기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높은 음소리가 아니라 반대로 하면 되겠죠. 높은 음소리가 아니라 낮은 음소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 진동수가 줄어드니까 낮은 음소리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근거리와 원거리일 때 저걸 가지고서 도플러 효과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볼게요. 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 때 지구가 공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있었고요. 지구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하다 보면 이렇게 가죠. 멀리 가게 되죠. 멀리 가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이때는 도플러 효과에서 파장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파장이 길어지니까 이때 지구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파장이 길어지는 쪽 적색 편이요. 저 별에 해당하는 그 파장이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멀리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공전을 했습니다. 공전했으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정말 이 별지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구가 이제 6개월에 공전하죠. 반대편으로 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이제 공전하다 보니까 6개월에는 저렇게 반대편으로 와 있기 때문에 별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죠. 그럼 파장이 좀 짧아지겠네요. 파장이 좀 짧아지니까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죠, 여러분?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빛의 파장이 있었다가 저 파장의 변화량이 있었다는 얘기. 파장의 변화량. 그죠? 델타 람다. 파장의 변화량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빛의 속도가 있고요. 빛의 속도가 있었을 때 지구 공전 속도 있죠. 지구 공전 속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파장의 변화량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는 고정값이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고정값이니까 그 행성의 공전 속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지구인데 그 행성들의 공전 속도에 따라서 고정값, 공정 속도 V에 따라서 델타 람다가 바뀔 수가 있다. 좀 빨리 이동하면 빨리 이동할수록 저 편의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좀 느리게 이동하면 느리게 이동할수록 편의값이 줄어들고 빨리 이동할수록 편의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있죠. 울트라 캡숑 잘 나옵니다. 알겠죠? 1번이 공전 증가 뭐라고? 다름 아니라 연주시차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광행차 현상. 세 번째 뭐라고? 도플러 효과. 가까이 올 때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멀리 갈 때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적색으로 파장이 지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를 이용한다. 그럼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주고 있는데요. 공전하니까 6개월 주기로 해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여기 지구 공전의 증거 정말 울트라 캡숑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